안녕하세요. 김명신의 교육문제 해결소 진행을 맡은 김명신입니다. 네, 지난 9월 4일은 우리 교육계가 떠들썩했죠. 공교육 멈춤의 날, 전후 사정을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 공교육 멈춤의 날, 또 멈췄는데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잘 갈 수 있을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강혜승 서울지부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잠깐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참교육 학부모의 서울지부장 강혜승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학부모들도 백인백색이기 때문에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그 의견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서울지부장님은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성인이라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후배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 공교육 멈춤의 날에는 충분히 선생님들을 애도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추모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학교 현장에 따라서는 또 재량 휴업을 한 학교도 있고, 또 아니면은 학교장님이 또 과감한 결단해 선생님들을 또 이제 병가 등이나 이런 부분으로 결제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서울교육단체 협의회에서도 충분히 추모할 수 있도록 우리 또 목소리를 좀 내자 하는 의견 속에서 서울시 교육청 앞에 추모하는 그 현수막을 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금 그때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뭐 엄벌에 재량휴업에 참여하면 엄벌에 처하겠다 뭐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얼어붙었다가 결국에는 뭐 흐지부지 됐는데요. 실제 학교의 재량휴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나요? 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논의를 해야지 됩니다. 학교 운영위에서는 교육과정도 논의해야 되고 수업 시수,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 시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보면은 이렇게 샌드위치 데이니까 그때 무슨 5월 달에 무슨 봄방학처럼 재량 휴업일을 굉장히 늘려줘요.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로 여행도 가게끔 하고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학교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자치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교사단체에서는 서울시 교육감이나 각 시도 교육감한테 이제 재량휴업을 그 위에서 내려달라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마 그 선생님들은 이 이제 서희초 건을 이렇게 천재지변에 지나는 아주 위기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학부모들이랑 좀 견해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감으로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재량 휴업일을 딱 해서 내릴 수 있을까요? 전 없을 거. 저는 힘들다고 좀 보고요. 교육감님이 그렇게 권한을 행사했을 때 또 이제 교육부는 또 어떻게 생각할 건가. 또 학부모들도 보면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거리로 많이 이제 참여를 하셨잖아요. 또 중고등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대학 수시 전형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은 단위 학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여러 교육운동 단체 또 교사 단체들도 단위학교 자치를 많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오는 명령으로부터 그 자율권을 가지고 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원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재량휴업 이 문제를 그렇게 이제 그 위쪽에 그게 위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이제 그 요청을 했다는 거는 사실 좀 약간 뜻밖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학부모님들은 이제 그래서 그 충분히 뭐 충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도라는 거는 뭐 많이 해도 늘 부족하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이제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있었고. 아유, 그럼요. 네, 아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모두에도 그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어주셨지만은 아마 국민들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육이 멈췄으니까 뭐 멈춰서 잠시 쉬든 어떻게 하든 또 이제 목표치가 있으니까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이 잘 갈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는 그렇죠. 한데요. 네, 이건 뭐 사실, 저는 네, 저 네. 개인적 생각이지만은 네. 항상 교과서적인 답일 수도 있어요. 이상적인 답이고 공교육 공동체 회복 운동이 시급하다. 네, 저는 뭐 혁신교육지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때는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교육 3주체, 이제 4주체 뭐 공무직, 그러니까 비정규직 포함해서 네네. 그 다음에는 또 5주체다. 마을 교육 공동체 또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교육의 주체들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행복하게 이렇게 활동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런 관계들이 다 맥이 끊겼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교육부 고시를 보고 있으면은 결국은 다시 학교 문턱을 높이겠구나. 네, 장벽을 이렇게 쌓아가지고요. 그러면 학부모하고 소통을 안 하면은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특정화된 학부모회 또 임원들 예전처럼 학교 운영위원회 분들은 그래도 학교 현장을 드나들기가 쉬워요. 근데 요즘도 학교 딱 가려고 그러면은 보안관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으로 왔는지 다 기록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간다 그러면 아이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하는데 1차적으로 그렇지 않은 일반 학부모들은 학교 가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민원인 대접을 받아야 아니, 그렇죠. 미리 그리고 상담하려고 그러면 예약을 해야 되고, 뭐, 챗봇을 통해서 뭔 사안인지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고, 아주 거리두기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한 사항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은, 정말 내가 긴급하게 선생님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긴급하게 의견 제시하고 선생님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정말 상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좀 구분져서 할 건가 하는 논의들도 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육 공동체 분들이 학생의 역할 그리고 교권 우리가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교권의 개념이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사분들도 그 얘기하셨거든요. 교권의 개념이 없다 명확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사분들도 교권의 개념을 좀 어떻게 명확히 해서 우리가 인식해서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교육 공동체들의 각자의 역할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서로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 생각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안들을 계속 학교 단위 그 다음에는 또 뭐 교육청 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런 논의들 속에서 공동체 회복을 하기 위한 운동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냥 제 희망사항입니다. 네, 사실 공교육 멈춤의 날이 교권이 얼마나 많이 침해당하고 있는지 또 교사들의 정당한 어떤 그 교육에 대한 권리나 애정, 진심들이 잘 이제 그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회 전체 여론을 바꾸는 그런 계기는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협소하게 이제 몇 가지 또 교육부가 최근에 추진하려는 몇 가지만 되면 공교육이 순조롭게 잘 갈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지난번 조영 교육감님도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뭐 무한 대입을 가기 위한 무한 경쟁도 있고 뭐 그렇죠. 다양하게 있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제 다시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우선 학부모들이 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 게 그런 어떤 그 학부모회 또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좀 순조롭게 의견들이 좀 소통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되려면은 창교육 학부모회라든가 또 서울시 교육청의 학부모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 역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관련한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참학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 되면은 학부모회 활동, 그리고 이제 그 학부모회도 요즘은 이제 총회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그 그렇죠. 임원들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말을 좀 잘 듣습니까? 협조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안 하려고 그러죠. 네, 나는 괜히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나는, 불이익 있을까 봐. 옆에서 도와줄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리더 역할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일하고 욕 먹고. 그렇죠. 학교 운영위원회 하면은 그거는 또 뭔가를 많이 알아야 할 알아야 것 될 것 같고, 같고, 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시교육청에서 학부모회 교육과 학교 운영위원회에 이제 참여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교육들도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이 교육을 많이 신청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의무화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저는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학부모 교육이. 네네. 그리고 학부모회 총회를 진짜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의무화하시면은, 그렇죠. 그거는 휴가에 네, 뭐, 기업에서 네, 기업 떼주고, 네, 네. 그런 거 대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그 휴가를 주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영세 예, 영세 또 기업들도 어렵죠. 그러면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은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이 누구시고 학교 교육 과정은 어떤지, 교장 선생님 누군지, 이런 것들,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일도 하면서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 이런 지원들, 교통비라도 지원해 준다던가, 뭐 이거는 과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진짜 합리적인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이 마련돼야지만 우리가 아이도 낳고 안전하게 학교도 보내고 선생님들도 안전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이런 좀 좋은 방안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부가 일부 교원단체 몇 분만 불러갖고 교청 의견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맞습니다.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 공교육 멈춤의 날에 사실은 좀 먼 얘기 같지만 학부모 교육의 의무화를 통해서 학부모들을 좀 성장하게 하도록 사회가 지원하는 거. 그럼요, 네, 필요합니다. 참여 학부모회가 그거 하나는 뭐 반드시 이뤄내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저한테도 이거 지금 학부모들이 애 키우는 걸 너무 모른다. 그래서 부모 교육 의무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이렇게 추첨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하는 게 뭐 0.001 차이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네. 들려올 정도로 부모 교육의 의무화에 대해서 사실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것도 네. 보니까 지금, 그리고 학부모라고 하지만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50%가 넘었죠, 지금. 네, 맞벌이 할머니, 학부모가. 할아버지들이 네, 조부모 교육도 필요하고요. 적극적.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의 학부모 지원 센터에서는 조부모 교육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그 전환기 학부모 교육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교육을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네, 그게 안타까운 안 들어도 거. 되는 분은 반복해서 듣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계층 간에 그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부모님들은 다양한 교육들을 진짜 시장에서 뭐 물건 사듯 강의를 많이 듣는데, 어려운 계층의 학부모님들은 교육 들을 시간조차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유튜브든 뭐든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로 인해 갖고 교육을 들을 수 있지만, 그건 내가 관심이 있어야 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도 고민이고, 저희 참교육 학부모회도 학부모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 민주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학부모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위학교 학부모님이면 누구나 그 학교의 학부모회 회원이세요. 그렇죠. 임원분들만 회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아이의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교육이 발전합니다. 다만 악성 민원인 이런 이야기가 듣지 않으려면은 정당한 우리도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학부모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에 제시하는 이런 과정들도, 절차적인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김명신의 교육 문제 해결소에 한 30여 개 정도 유튜브를 만들었는데요.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한 6, 7천 정도 되는데 강혜승 서울지부장님이랑 같이 그 학부모회는 무엇인가, 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만든 유튜브가 가장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그만큼 학부모들도 학교에 좀 잘 참여해서 그 자신의 노력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좋은 에너지가 되도록 하려는 그 열망이 많은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창교육 학부모회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이 있다거나 네. 그러면은 한번 소개해 주시고 나중에 네. 저희가 또 연락처가 필요하신 분은 네. 댓글로다가 연락처를 남겨놓으면은 좀 상담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참교육 학부모회 사무실로 전화하시면은요, 언제든 학부모님들 상담해 주시고요. 저희 또 참교육 학부모회 이윤경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학교 안전공제, 또 학교 폭력,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등 교육들을 정말 잘 하십니다.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 또 강의 요청을 하시면은 전국에서 또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요새는 학부모 활동금도 한 학교 1년에 100만 원 정도 학교마다 좀 네네.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유명한 강사님이라든가 또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한테 꼭 필요한 강사를 초대해서 네네. 특강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지금 이제 그 제공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좀 학부모들이 잘 성장하는 주제도 선택하시고 그래서 네. 서로 계속 네, 이렇게 네. 성장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하겠습니다. 네, 창교육위원 전국학부모의 강혜승 서울지부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김명신의 교육문제 해결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